제도권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주가 답답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미 회사에서 한번 이제 이 내용으로 토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색칠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차트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급격한 하락 이후에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어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면서 일단 다시 원상복귀 한 상황이고,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약 두 달간의 횡보 끝에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황, 18만 원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일단 회사에서 산에 쌓고 있는 유보 비율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거래가 평소보다도 20% 가까이 줄어들면서 80%밖에 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평소보다도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서 자사주 매입까지도 효과가 없었던 이제 그런 오늘의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약품의 업종 차트를 보면 사실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약품 전체의 어떤 악재는 아니고 셀트리온의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받쳐줘야, 왜냐하면 개인은 이미 자금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잖아요. 셀트리온에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실적이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 시기는 2024년 4월 말 5월 초가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결국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때쯤일 수밖에 없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전체 시장으로 보면 이 V자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슈를 기다리면서 요 밑으로 내려갈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의 중요한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전체 차트하고 그다음에 대형주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큰 V자 반등 이후에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추가적인 호재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어제가 사실 좀 포인트였거든요.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시그널에 반응하면서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만 시장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스피나 대형주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바이오 의약품 업종 자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셀트리온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기댈 것은 결국에는 이제 1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는데, 호재는 셀트리온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는 증권사에서 다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지만 목표가를 거의 유지하거나 약간 상향하거나 뭐 여러 가지 증권사의 컨센은 있지만 대부분 20만 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실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악재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반등 포인트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이 반등 포인트라는 것은 이 호재는 셀트리온에서 나오고, 악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큰 호재가 나오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4월 초나 4월 중순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회계법인하고 셀트리온 재무팀 간의 감사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이제 수많은 찌라시들이 형성이 될 건데, 사실상 이번 23년 4분기 매출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사이를 두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퍼지면서 더욱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이제 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즈마, 베거젤마, 진멘트라는 일단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비중을 좀 낮추고 잘 나가고 있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좀 잘 돼줘야 주가가 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스텔라라와 졸레어, 아일리아와 프롤리아, 악템라가 있는데 악템라는 제가 매번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스텔라라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엄청나게 좋지만 일단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진출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졸레어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아일리아와 프롤리아 최근에 기사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요 기사를 같이 한번 보면요.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산도스가 FDA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 프롤리아와 같은 성분의 엑스지바의 바이오 시밀러 이종을 첫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산도스가 요런 이제 두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주본티와 위오스트의 바이오 시밀러인데 프롤리아는 암젠 거고요. 엑스지바는 프롤리아와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치료제이긴 한데 골전이 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 제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여기 먼저 보시면은 이제 FDA에 승인 신청을 내고 프로젝트 41번의 이름으로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이제 이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긴 한데 이 데노스맙이라는 기본 성분을 바탕으로 이 물질을 이용해서 골 흡수를 감소시켜서 치료하는 기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 2월과 유럽에서는 11월에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료가 되어야 그때부터 시판을 할 거니까 일단 최소한 내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결국엔 소송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 걸려 있다라는 게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 처방 방식으로 투여를 할 거니까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프롤리아의 내용이고 아직도 1년 넘게 남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이 괜히 30년까지 시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4, 5년 뒤에는 이 파이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긴 한데 일단은 단기간에 어떤 쇼부를 보기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프롤리아 BS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커요. 여기 보시면 살짝 좀 지워져 있는데 여기가 프롤리아라고 써있고 엑스지바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엑스지바 좀 살짝 안 보이네요. 이거 블룸버그에서 보면은 이제 매월 처방을 얼마나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달러로 나와 있는 노벰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월간의 처방액입니다. 처방액이고 이제 보험료 다 감안하고 이런저런 감안했을 때 약 100만 달러 정도, 1억 달러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이건 카운터 숫자입니다. 카운트 숫자 실제로 얼마나 처방했느냐 했는데 5만 건 정도 처방을 했네요. 여기는 엑스지바 같은 경우에는 300만 달러 수준이고 1월 달에 실제 도매 가격을 보면 도매 가격으로 결국에는 이 파이 약간 시장을 전체를 기사들 보면 요 데이터 가지고 기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억 달러 수준의 도매 가격이 판매가 됐고 실제로 엑스지바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 처방액 자체는 적지만 실제로 금액 자체는 도매 금액 자체는 크다라고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엑스지바가 되게 비싸구나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900건밖에 안 되는데요. 11월까지 그 다음 1월 달에 도매 가격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 달 1억 달러 처방이니까 약 1년에 12억 달러 수준의 처방액이 나오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 24억 달러 수준이니까 약 3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3조 원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셀트리온이 약 1%만 시장에서 가져오더라도 3천억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큰 숫자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셀트리온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루하루 주가 보면서. 하여튼 이런 시장 자체다. 그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아일리아입니다. 아일리아도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보셨던 시장이 3조짜리였거든요. 프롤리아가. 근데 얘는 12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만 가져오면 1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셀트리온 이 매출을 30% 넘게 차지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이제 그런 아일리아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특허 소송이 변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이제 오리지널 약품 개발사인 리제너론한테 특허심의 소송이 걸려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해 5월 달에 미국에서 만료, 특허가 만료, 유럽에서는 내년 11월에 만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허가 시청은 다 끝났는데 협의가 관건입니다. 이 협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 신약과 오리지널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약 허가가 나면 10년에서 15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보통 10년이라고 봤을 때 이제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이 약을 개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발을 해서 약가를 낮추고 성분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약 보면 금방 특허 받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따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이 특허 전체 기간 중에 만료가 되는 시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약 오리지널 회사와 FDA 승인 신청과 EMA에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못하게 되면 여기서 승인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협의를 못하게 되면 이 신약회사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우리 약을 허가 없이 베꼈다라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원래는 이제 돈을 받고 어느 정도 로열티를 받고 여기다가 돈을 받고 서로 이제 이 약을 협의해도 된다, 이 약을 팔아도 된다라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협의를 못 하게 되면 소송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침해 소송에 걸리게 되고 이 소송에 걸리는 이 몇 년 동안의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돈 날라가죠. 그리고 판매를 빨리 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회 비용이 날라가는 거죠. 그리고 앞서 개발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 기간 동안에 비용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자본이 날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반드시 소송을이라는 이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역량 중에 하나도 가장 먼저 하는 협의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아까 산도스처럼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거죠. 허가를 해줘야 기본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이제 신약 특허가 만료되면은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FDA 승인이랑 EMA 등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 개발 상황 아일리아를 보면은 에피스 있고 셀트리온 있고 삼성당 제약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허가 부분도 있고 올해 만료니까 사실 미국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사실 아일리아는 사실상 셀트리온의 25년, 26년의 최대 먹거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일리아가 나오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리제너럴이 오리지널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특허 소송을 통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지연시키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진을 더 많이 땡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특허 소송에 묶여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기대할 것은 무조건 사실은 램시마 SC 진펜트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부분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한투에서 오늘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은요. 이제 결국 램시마 SC가 자가면역 치료제이잖아요. 관절염에 대해서. 근데 인플렉시마, 와달리무바, 뭐 램시마 SC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RA나 뭐 PSA, PSO 이런 거는 RA는 루마티스 관절염, 뭐 건선 관절염, 뭐 건선 관절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골반염 이거는 UC는 우리 잘 아시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그다음에 CD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에서 인플렉시마비랑 램시마스랑 이제 아달리무밥이 대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달리무밥이 결국에 휴미라인 거죠. 그래서 한투에서는 이 휴미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램시마 SC와 램시마 인플렉시마 오리지널 약인데 이 램시마 SC가 결국에는 이 아달리무밥의 점유율을 빼앗아 와야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기사 나온 것도 이제 아달리무밥 대비해서 램시마 SC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점유율을 뺏어오는 만큼 셀트리온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어쨌든 합병이고 실적이고 뭐 여러 가지 떠나서 점유율 뺏어가면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면 주가는 반드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 25%의 이 아달리무밥을 좀 가져와 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잘하는 애한테 더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사실 앞서 보신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주가가 왜 안 오르지 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 뭐 계속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도 18만 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매집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대신증권 거를 일단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공급량 부진했다. 왜냐하면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거 지난번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재고 자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결국에는 17%까지 떨어졌어요. 30%, 40%, 그다음에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6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병하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매출을 올린 것을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잡을 수 없게 되면서 합병 셀트리온은 결국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별로는 램시마 이
램시마 SC와 램시마를 합쳐서는 1조 넘게 나오는 이제 그런 수준이지만 나머지 유플라이마나 베그젤마나 진펜트라는 일단은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효과로 분기가 지날수록 매출 원가율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 그리고 고수익이 나는 진펜트라 신제품 매출이 이제 비중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소심한 것 같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출을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매출은 3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의 증권사 컨센이 거의 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3조와 4조는 아니고 3조 5천억 사이에 다 이렇게 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영업이익률이 줄었습니다. 결국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게 결국 영업이익률인데,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인데 매출을 늘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재고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오늘 이제 영업이익 계산을 써놨는데요. 영업이익 앞서 보셨던 대신증권 거를 보면 6,2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23년에 셀트리온의 최종 당기순이익은 5,397억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6,264억인데 순이익률이 있죠. 순이익률이 보통 한 90% 정도 되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90% 수준이었는데, 제가 95%를 한 이유는 어쨌든 회사를 합치면서 매출 원가나 판관비나 이따 기타 잡비들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수준은 안 될 거니까 일단 90%와 100% 사이 약 95% 수준 정도를 예측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약 6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600억 정도로 늘어났을 때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24년이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약 4,00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 4,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적정 퍼 밴드가 53배 정도를 감안했을 때, 왜냐면 23년에 45배였고 이제 평균적으로 제일 잘 나갔을 때가 53배였으니까 이 사이를 보려고 하다가, 일단은 사실 요 사이를 보면은 50배 정도를 보면은요, 요 두 개 곱했을 때 약 2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증권사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모 건설사의 목표 주가를 낮게 설정했다가 이제 윗분들의 지시를 받고 이걸 수정해서 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권사와 이 기업들의 약간 그런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단 4,000원 정도를 보고 53배를 적용했을 때 약 21만 6천원 정도는 일단 증권사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컨센 정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추가적으로 악템라가 올해 승인이 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 앞서 보셨던 프롤리아나 아일리아 같은 것들 25년까지는 최소 주가를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호재는 24년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예측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 레포터들이 지금 이런 형식입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작년에만 해도 24년에 주가 순이익, 당기 순이익 지금 6,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순이익으로 1조를 예상했었습니다. 원래는 순이익으로요. 근데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23년 4분기 실적이 이런 부분들이 좀 날아가게 된 거죠. 순이익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증권사 컨센으로 봤을 때 5,900억 수준인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5만 원 수준이었는데 주당 순이익도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좀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약 21만 원 수준은 무조건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고, 그 시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1분기 실적이고, 1분기 실적 즈음에서는 이제 컨센이 조정이 될 거고, 그 컨센 조정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일 오를 수도 있고요,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크게는 24년 4월 중순까지는 좀 잘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차트상 지금 18만 원 수준 아래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가격을 대입해도 17만 원 이하는 떨어지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버티시는데 좀 힘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 제가 업데이트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